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일목균형표 실전 이용과 관련한 영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가 그려주는 일수 이 계산에 종종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키움 증권의 영문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 HTS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영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현물하고 선물하고 사실 개장 시간이 다르죠. 이번에는 선물이 이제 8시 45분에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장중 변곡점 잡을 때 고민을 좀 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선물을 중심으로 봅니다만은 여기서 현물이라고 하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이것도 나름 분봉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상호 불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HTS 일자 봉수자 오류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S&P 500 일봉이 작년 1월 4일 고점에서부터 10월 13일 최바닥까지 197일이 떨어지고 그로부터 다시 197일이 와서 이번 대연봉 7월 27일 고점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당일요 일수를 끄면서 HTS에 따라서 일수가 살짝 다른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엑셀로 짰던 일수와 이게 살짝 안 맞는데 일단 제가 197일로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대조를 해봤는데요. 영문 기준으로 살짝 바보 짓을 하나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2월 10일, 2월 10일 봉이 똑같은 게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이게 이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게 두 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오류죠. 이게 한 개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전체 일수가 197일 나왔는데 실제로는 196일이에요. 제가 이걸 이제 엑셀로 계산해서 알고 있는데 그냥 당시에는 그냥 바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차트 줄 찍어 가지고 197일, 190일 대등급지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 2022년 10월 13일은 1월 4일 상투로부터 196일이에요. 그로부터 다시 196일이 7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은 사실 그 변화일보다 하루 더 가서 대연봉이 나오고요. 대등수치보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여기 4월 26일 중간 누림 저점이 있죠. 사실 이게 쌍바닥이라서 변이점으로 가면 여기서 재는 게 맞는데 여기서 그으면 28일이 65 기본 수치였고요. 그러고도 하루 더 가다가 주춤해놓고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사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핑계로 빌미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1년 8월의 폭락, 그때는 하루에 한 6%씩 폭락했으니까 그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하지만 제가 지금 녹화를 2023년 8월 6일 일요일에 뜨고 있습니다. 8월 4일 금요일 날 아침에 미증시가 여기 보시면 시가로부터 양봉으로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전환선 5일선대에 걸리면서 21선도 돌파했다가 저점을 이탈하면서 김순을 깨고 끝나버렸습니다. 안 좋네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대등수치 정확한 변화일이 여기 있었고요. 근데 굉장히 긴 변화일들은 뭐 하루 이틀 오차 이런 건 봐줍니다. 그 정도 이격, 유격은 유격이라 해야 되겠죠.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대신에 이제 다우지수는 쭉 더 갔지만 17 기본 수치가 정확히 상투가 되고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다우지수는 또 내려올 때 일수를 보면 S&P 500하고 하루 차이가 나요. 다우지수 일봉을 보면
195일 떨어졌고요. 고점 일자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뭐 약간 쌍봉이고 나오거나 조금 위로 가면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걸 작년 1월로 가보면 아 뭐 21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실시간 이렇게 예, 방송 중이라서 이 부분입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거 확대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된다. 그러니까 S&P 500은 1월 4일이 상투고요. 다우지수는 1월 5일이 상투인데 한번 보시면 고가 차이 얼마 안 납니다. 예, 36934, 36934, 952인데 예. 근데 종가상으로 보면 1월 4일이 상투죠. 그러니까 하루 차이 난다는 게 S&P 500은 4일이 상투고요. 다우지수는 15주 종가를 하다 보면 1월 5일이 상투니까 10월 바닥까지가 이제 바닥은 이제 일수가 같습니다. 10월 바닥까지가 일수가 하루 차이 납니다. 하루. 그래서 만약에 S&P 500 지수를 가지고 대등 수치를 따졌다면 7월 25일이 대등 수치고요. 그다음에 S&P 500은 7월 26일이 대등 수치고요. 실제 이제 대연봉은 7월 27일 발생했죠.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 나스닥은 또 상투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11월이 상투이기 때문에 일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찌 보면 운 좋게 S&P 500 지수가 거의 맞았고 다우 지수 17일이 맞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일수 가지고 보실 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S&P 500, 다우 지수, 나스닥 전부 일수가 다르게 오면 이 중 어느 것이 진짜일지 사실 찾아내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예측으로 너무 확정지어를 하지 마시고 여기에 이 언저리에 분기점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해놓고 그 추이를 조금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일수까지 맞춰놓고 때려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장기 일수가 약간 언저리 멀리서 지금 날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레이저 포인트도 그렇고요. 일반 우리가 플래시, 후라시, 랜턴 보시죠. 이게 랜턴을 딱 켜면 빛이 좀 확산하죠, 그죠? 좀 강한 요즘 LED 아주 빛이 강한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가면서 이게 좀 이제 넓어지면 약간의 확산이 되잖아요, 그죠? 확산광이 되죠.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게 일수가 장기 일수가 와서 정확하게 때리고 꺾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멀리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앞뒤 여유가 살짝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기 일수를 가지고 더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한 점 오차 없이 바로 그냥 상투를 찍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언저리를 보여주다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가면 주봉 일수가 완전히 지웠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은 5일이단 말이에요. 일주일은 5일이니까 이게 앞뒤 유격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거 주봉으로 보면 이건 뭐 정말 정확하게 26주와 42주 이거는 17주가 상투치고 이거는 저 일목이 전부 기본 수치입니다. 9위 2배가 17이죠. 9위 3배가 26이죠. 그러면 2절 3절 이거 40이는 5절이잖아요. 여기 지금 상투친 겁니다. 근데 패턴은 봉 패턴으로는 직전봉 3개를 다 깨거나 장악형은 안 해요. 아닌데 나스닥은 장악형이 나왔습니다. 장악형이 어떤 거냐 하면 일목에서 와 있죠. 직전 양봉의 고점 위로 더 갔다가 직전 봉의 저가를 깨버리니까 완전히 덮으시었죠. 이거 포선 장악형 사케다에서는 그렇게 부르고요. 일목에서는 Y자라 그럽니다. 다우 주봉도 이거 약간 장악형입니다. Y자형입니다. 고가가 좀 더 올라가다가 다 덮으셔 버렸죠. S&P 500은 고가 살짝 낮으니까 아닌데 이제 봉 실체라 그럽니다. 실제 꼬리는 제외하고 봉의 또 몸통만 가지고 보면 그렇죠. 살짝 올라갔다가 깨버렸으니까 이거 Y예요. 장악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상투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일반론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21선을 대연봉으로 깨거나 장기 상승 이후에 이러면 사실 조정 기간이
주봉이 357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잦은데 뭐 이제 이 다음 주에도 여러 지표들이나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조정을 좀 단기라기보다는 그 가격 조정보다는 약간 이렇게 시간 조정으로 버티려 하는지 계속 가격 조정을 가려 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올라오면서 계속 좀 경계를 한다 그죠? 이걸 뭐 눈에 보이는데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영문을 기준으로 장기 일수를 이렇게 HTS를 긁다 보면 들어 오류가 있어요.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엑셀로 가지고 이런 아주 장기 아주 장기에서부터 아주 2000년 뭐 이런 데부터 2000 이런 데부터 지금 코스피는 1980년부터 일수를 해오는데 이게 정확합니다. 이게 정확하고요. 자,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뭔가 하니 그 일목의 시간론이나 이런 걸 적용 안 하는 분들은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데 균형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까다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그냥 여기서 글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죠. 종지수와 선물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게 여러분 이제 장중이라고 칠게요. 이거 그냥 장중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시세가 이제 뭐 올라가다가 상투를 찍고 빠지거나 내려가다가 바닥을 찍고 돌아가거나 이게 이제 선물이라고 보고요. 이게 현물, 이게 이제 코스피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이 둘의 이 저점이나 고점, 변곡점은 사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일치해요. 종지수도 여기다 줄을 꺼 보면 올라가다가 대체로 이 부근에서 그거지고요. 선물이 여기서 찍고 돌아가잖아요. 대개 코스피도 보면 여기서 찍고 돌아갑니다.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뭐 코스닥은 좀 다르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개 이제 선물지수로 움직이는 건 코스피 200 대행주들 아닙니까? 코스피 200 대행주가 종합주가 지수의 미치는 영향도가 크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변곡점이 거의 같이 와요. 같이 오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선물의 과거에 그러니까 15시 현물은 15시 30분에 장이 끝나죠. 선물은 이게 15시 45분까지 더하기 15분이 더 간단 말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15분 이 부분이 계속 거래가 장중에 이루어지면서 15분에 딱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현물 30분 끝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딱 점을 찍으면서 끝나거든요. 이랬을 때 15분 단위로 보면 선물이 플러스 한 개가 더 가고요. 30분도 이걸 특별히 0.5 이렇게 줄 수는 없으니 하나 더 주고요. 60분도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3시 30분 이후의 요 거래 부분 이때 점 하나 때문에 개수를 더 주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15분봉이나 이런 같은 경우 하루에 한 개씩 현물보다 봉이 더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한 4일 정도 가면 봉이 4개가 차이가 나겠죠. 당연하죠. 현물은 3시 반에 끝났는데 선물은 45분까지 갔으니까 봉을 한 개를 더 줬잖아요. 이게 한 4일 정도 되면 봉이 4개 정도 더 많아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큰 장중 변곡점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일목의 시간론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 놨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하루 차이입니다. 그럼 봉 한 개 차이 나겠죠. 현물하고 선물하고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현물은 아니고 요 선물에서 한 개 차이가 납니다. 이틀 되면 2개 나고요. 3일 되면 3개 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기 우리가 일목의 변화일을 잡을 때 일봉도 그렇고 뭐 주봉이나 분봉이나 우선은 큰 바닥 같은 거 상투 이런 데서 이제 일수를 이렇게 쫙 걷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일 뒤에 하라고 한번 봅시다.
3일 뒤에면 4개 곱하기 6시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가상입니다. 한 76 기본 수치를 잡는다고 했을 때 15분이 3개 차이 나면 이건 차이가 크면 45분이나 차이 나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최저점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합시다. 이게 9시 30분에 나왔다고 합시다. 최저점이. 그러고 올라가다가 N자나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76 계산을 해봤다. 그랬을 때 여기는 76이 이건 가상입니다. 지금 대충 잡은 겁니다. 10시 반에 선물로는 76이 온다고 했을 때 현물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3개만 차이 나도 45분이 되니까 이게 9시 45분으로 가버리죠.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근데 실제장이 그럴까요? 정말 여기 76에서 바닥을 찍고 돌아간다면 현물의 76은 이거보다 더 뒤에 올 것이고, 그죠? 선물은 여기 오고 시차가 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크게 뭔가 고점을 찍거나 바닥을 찍으면 두 개가 같이 발생하는데 선물로는 76시간 마디인데 현물로 보면 76시간 마디가 아니고 72시간에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론으로 보는 사람만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앵커 차트라고 유료 차트가 있었습니다. 그걸 만들 때는 제가 이제 가서 자문도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어차피 선물은 마지막에 거래될 때 점 하나 찍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선물 이렇게 시간 한번 볼게요. 이 봉이 여러분 15시 15분에서부터 여러분 이건 지금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그냥 아시고 넘어가세요.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15시 15분이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 30분 봉이거든요. 그럼 이게 15시 15분부터 45분부터 카바를 이미 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0분 봉이 15시 15분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45분까지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15시 45분에 이걸 봉을 하나 더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간론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앞에 뭐 가면 26이 오고 뭐 33이 오고 이런 식으로 줄을 긋잖아요. 지금은 더군다나 8시 45분이 시작하기 때문에 현물이 전혀 안 맞아요. 안 맞고요. 그전에도 봉이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앵커 차트에다가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마지막 봉을 여기 포함을 시켜버려요. 예전에. 그러니까 저기 그냥 장이 여러분 이제 좀 화면이 지저분한데 15시 선물은 45까지 가지만 30분 하고 45에 점 하나 찍잖아요. 근데 종지선은 15시 30분에 끝났죠. 그래서 이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마지막 이 종가를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버려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나오는 봉이 이 나름의 시고저 종가가 이렇게가 끝이 날 거 아닙니까? 끝이 나겠죠, 그죠? 30분까지 딱 끝나고요. 45분에 만약에 그보다가 주가가 조금 빠졌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성하면 봉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봉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래 놓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봉의 시세는 반영했고 그 다음에 개수는 현물하고 맞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앵커 차트는 현물하고 선물하고 개수가 똑같이 갑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갔습니다. 이걸 맞춰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15시에 끝날 때 하고 15시 30분으로 장이 이제 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과거에는 제가 15, 30분 단위를 가지고도 시간론을 계산을 해가지고 좀 더 멀찍이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 구간에는 심지어 이런 월화수목 등락까지도 화요일날은 몇 시 몇 분부터 올라가고 수요일날은 몇 시 몇 분부터 내려가고 이걸 전망을 해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면 거의 구라가겠지만 제가 이거 상당히 잘 맞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그 전에 며칠간 맞춰보고요. 이게 아기가 맞아 들어가면 발표를 하고 안 하면 안 합니다. 그게 상당히 잘 맞아요. 아주 오래된 분들이 기억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100% 다 맞았다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
30분 이런 단위를 가지고 전망을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원봉만 봅니다. 장중 원봉만. 그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불편한 진실. 예. 이 보면 30분에 이미 끝났는데 45분에 하나 더 넣고요. 15분봉도 한번 보세요. 이 보면 9시 30분에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45분에 봉을 또 하나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30분 봉도 이미 여기서 다 끝났어요. 15시 15분부터 45분까지 다 커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45분에 봉을 하나 더 찍어줍니다. 이러면 시간은 안 맞고요. 솔직히 말하면 전환선이나 기준선, 일목의 후행스편, 이평선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좀 안 맞는 겁니다. 왜냐? 쓸데없이 봉이 하나씩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65이평, 122평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날을 그리면 전부 매일 봉이 쓸데없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씁니다. 예, 그게 뭐 여기서 살짝 오차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엄청난, 우리는 그저 아주 초정밀 과학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과학은 이것이 빈틈없이 맞아야 되고, 그렇죠. 아주 엄밀한 정밀도를 요하는 부분이 있죠. 물론 또 느슨하게 대충 맞으면 그냥 이렇게 쓰는 분야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대충 해가 쓰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 그건 이제 분봉으로 시간을 예측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분봉 시간마다 조견표를 가져왔는데요. 이걸 만들어 가졌습니다. 자, 전에는 선물이 그냥 9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전부터 보시면 제가 개장 전에 분봉 시간을 미리 시간마다를 쫙 끌고 가지고, 예를 들어 보세요. 월요일 가면 한번 보세요. 월요일 가면 52 기본 수치가 여기 있고 65 기본 수치가 여기 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줄을 딱 그어보면 내일 개장하고 10번째 봉에 52와 65의 일목시간이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역산을 한번 해봐요. 26은 아니네요. 요거 26 걸리네요. 요거 맹랑합니다. 요거는 33은 아니네요. 뭐 중간 파동이니까 제외한다고 치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다 모이죠. 그럼 이게 10번째 봉이 언제일까요? 그 전에 9시부터 시작할 때는 그냥 이건 암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45분에서 50분을 커버합니다. 10 곱하기 5 하면 50분이잖아요. 근데 이건 끝나는 건 50분이니까 시작은 45분에 시작하죠. 왜? 9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첫 봉이 9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건 45분부터 50분을 커버해요. 근데 지금은 45분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조견표. 지금 현재 시간을 하면 9시 30분에서 35분봉이 되는 겁니다. 이게. 통상 우리가 그냥 9시 30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료를 실제 보세요. 뭐 30분에 저는 변할지 안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 일부 증권사는 이게 마지막에 안 넣어가지고 개수가 영문하고 또 틀려요. 제가 알기로는 미래에셋이나 이런 데는 마지막에 이걸 쓸데없이 하나 안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그 키움증권에 건의를 했는데 안 바꿔줘요. 고집으로.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수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안 바꿔주고 그냥 자기들 고집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냥 원봉 하나 정도 차이니까 이렇게 쓰는데 또 나름대로 곧잘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선물이 12시 10분에 고가가 나왔죠? 그럼 제가 종지수를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12시 10분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줄을 거 볼게요. 얘는 52시간마다 이렇게 걸리는데 얘는 52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12개에 오죠. 12개 옵니다. 요거대로 계산하면 이거는 몇 시에 오느냐 하면은 09시 55분부터 10시에 와요. 이게 이제 웃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웃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 시간마디로부터 일목의 기본 수치가 지났을 때 변곡점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선물로는 45분에 8시 45분에 시작을 해버리니까 52개가 오면 9시 반이 되고요. 종지수는 52개가 오면 9시 55분이 돼요. 거의 시간이 30분, 25분, 30분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월요일 날 변곡점 여기서
종지수가 맞아갈까요? 선물이 맞아갈까요? 한번 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이게 애로사항이라는 겁니다. 이게 애로사항이라는. 그래서 이것도 역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실 이거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저는 원고 없이 그냥 뭐 생각과 의식의 흐름 따라 그냥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이 정도는 뭐 이게 장중이니까 10시 5분이네요. 10시 05분부터 26개는 이건 장중이잖아요. 이 장 개장한 다음에 나온 시간마디라서 이건 틀릴 게 없어요. 근데 전날부터 오면 이게 이제 틀어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장 초반부터 가거나. 그러니까 이걸 시간을 좀 더 조금 넓혀 볼까요? 혹시 이 고점이 어디서 왔는지 역산을 한번 가볼게요. 이거 58이고 54고. 여기는 뭐 딱히 걸리는 건 없구나. 이게 이제 54인데 제가 그냥 가상으로 5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52, 54 두 칸 차이니까. 그럼 이게 전날 언제냐면 이게 14시 40분 바닥이거든요. 이거 선물입니다. 14시 40분 바닥입니다. 그럼 해물로 가볼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드리듯이 일목의 기법 중에서 시간이 뭐건 일목산이는 그 당시에는 분봉이 없었기 때문에 분봉 데이터 제공을 안 하니까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목 방식을 가져와 가지고 분봉에다 접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썰을 푸는 거지. 보세요. 요 2시 40분 2시 40분 바닥은 똑같잖아요. 종지수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죠. 근데 개수는 다르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게 올려볼게요. 이게 몇 개입니까? 이건 49개잖아요. 여기는 50이 기본 수치를 2칸 더 갖고요. 여기는 50이 기본 수치에서 몇 개 모자랍니까? 3칸이 모자라잖아요. 5칸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전날 종가 시간 문제, 그 다음 8시 45분에 시작하는 선물 시간 문제, 요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저는 혐오를 무시하고 돌아가는 분봉이 선물은 중간에 더 들어갔으니까 그냥 이걸 기준으로 하긴 합니다. 예. 근데 원래 그러니까 개수와 상관없이 몇 시 몇 분에 바닥에 나오는 건 똑같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처럼 시간론을 하는 사람은 봉이 몇 기본 수치나 대등 수치에 와가지고 고점 저점을 만든다라는 것이 습성이 나오면은 그걸 그 다음 시간에 때려가지고 미리 오는 빈곡점을 예측하려 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 안에서 예를 들어 49 대등 수치로 가면서 뭐 고점 저점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겠지만 상품이 다른 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유가 선물을 매매한다.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을 매매한다. 아니면 뭐 야간에 해외 어떤 상품이나 이런 걸 매매한다 그러면 그 시세 안에서 봉 차트를 보면서 개수를 때리면 맞아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장중에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종지수가 있고 선물이 있고 거의 고저점이 같이 오는데 시간마디는 종지수 쪽이 맞을까요? 선물 쪽이 맞을까요? 이걸 정확히 잘 파악을 해야 내가 예측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불편해져 있다. 그 다음에 15, 30분은 지금 아예 뭐 쓰지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엉망고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선 45분에 시작하는 거 8시 45분에 시작하는 할 수 없고요. 3시 막판에 끝나는 거라도 봉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30분봉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봉이 15개가 가죠. 그러면 여러분 30분 봉은 1시간에 2개씩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7시간 반이 되는데 원래 이제 시간에 45분 일찍 시작했으니까 이건 앞에 건 빼고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14개가 되죠. 봉 하나 빼더라도 그럼 7시간 오픈했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적용표 다시 볼게요. 30분 봉도 이제 좀 이상해집니다. 정시에 딱 떨어지질 않아요. 전에 같다면 9시 시작해서 9시 반에 떨어지고 9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뜨거는 이제 지금은 8시 45분에 시작해서 9시 15분이 첫 30분 봉이 끝나고요. 9시 15분에서 9시 40분까지 봉이 끝납니다. 그리고 14번째 봉 가면 3시 45분에 정확히 끝나잖아요. 그런데 영문은 여기다 짝대기를 하나 더 넣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한 칸씩 더 집어넣어 가지고 칸을 벌려버리고 개수를 안 맞게 해요. 그렇게 되면 이평선이나 전환선 기준선, 봉개수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어떤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은 정권사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봉을 처리하는 데와 안 하는 데, 장기 이평선으로 가면 이게 뭐 120, 100이평 가면 숫자가 좀 틀어집니다. 물론 그 숫자가 아주 크게 틀어지는 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이런 소리 하지, 시간으로 계산 안 하는 분들이야 봉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떻고 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관계없겠죠.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나온 김에 어떤 사람들이 일목기능표의 기본수치는 과거 한 달간 장이 25일간 개장할 때 만들었기 때문에 일목의 기본수치는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9, 17, 26 이런 것들을 숫자를 바꿔야 된다. 특히 지금은 26을 20으로 바꾸자라든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건 전부 구랍니다. 애초에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평선이나 모든 보조지표들은 이평선도 예를 들어서 20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7일 쓰는 사람도 있겠죠. 특정 시세를 보다 보면 이거는 보니까 요새 보니까 15일선을 타고 왔네. 혹은 딱 보니까 이 19일선을 탄다. 혹은 22일선을 타고 간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취향에 맞춰 쓸 수가 있는데 일목의 기본수치는 기본수치는 애초에 이 숫자가 만들어진 게 여러분 피보나치 피보수율 있죠.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1, 2, 3, 5, 8, 13, 21, 34 이건 영불멸이에요. 그 다음에 3.14부터 쭉 나가는 파이 원주율도 그죠. 우리가 중간에 너무 기니까 잘라서 그렇지 이건 숫자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 말씀 이해되시죠? 일목균형의 기본 수치는 선험적 수치라 그랬고요. 고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독립적이에요. 정근시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주 삼라만상의 뭔가 움직임이 전행이 있고 그 안에는 정시도 있고 곡물도 있고 물가지수도 있고 경기도 있고 주택가도 있고 업황도 있고 모기가 많았다가 죽었다가 별별 리듬이 다 있겠죠. 미국의 주기학과 주기론에 나오는 수많은 주기들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 아예 근원으로 돌아가서 부모 미생 이전의 나라는 소리까지 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기 전의 나는 뭐였을까? 이런 불교 그래서 선적인 범우주적인 차원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숫자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목산인이 뽑아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그럴지는 모르죠. 이분은 이렇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근시장 개장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애초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를 바꿔서 그렇지만 최근에 이 시세나 이 종목이나 이 구간에서는 일목의 기본수준을 20으로 바꿔서는 더 잘 맞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목의 기본수치는 이건 고정적이에요. 대등수치가 그 유연성을 발휘하는 영역을 차지합니다. 이건 후험적입니다. 후험적. 경험에 의해서 나온 시장에서 뽑아낸 움직임을 보고 얘는 요즘 이런 질서를 가지네.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그러면 개장 시간이 달라지면 그 일목 기본수치 바꿔야 되나요?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개월로 가면 일목 기본수치가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토요일날 개장하던 당시에도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보면 한국은 월 평균 20일입니다. 지금 20점 며칠이고요. 월 평균 26일이 아니에요. 한 달에 평균 4주가 있으면 토요일로 개장하면 26일 아닙니다. 1년 동안 계산해 보면 공휴일 때문에 평균 24일이에요. 그럼 일목 기본수치를 24로 그럼 바꿔야 될까요? 옛날에는. 그럼 그림을 그릴 때 토요일로 개장 안 하기 시작한 이전에는 일목균형표를 그러면 숫자를 24를 넣어서 그리고 지금부터는 20을 넣어서 그려야 맞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기본수치는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기본 자체는. 근데 내가 응용해서 쓰겠다 그건 쓰라니까요. 저도 이평선을 T에게는 65를 집어넣었잖아요. 분봉에는 60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26과
9가 일목에서 9와 26이 너무 좀 사이가 벌어져 있으니까 중간에 17 이평선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봅니다. 선행스펜 1을 보면 그 역할을 하긴 하는데 멀리 있으니까 이거 오늘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원래는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거 다른 걸 하나 가져와 볼까요? 전환선 기준 차이 나는 게 많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저 금요일날 제가 움직임 초기에 바로 잡아가지고 T 로보틱스하고 말씀드린 건데 전환선이 있고 기준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가상인데 전환선 이탈에만 청산하 이게 좀 시세가 많이 가면 이게 엄청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까지는 여러분 가지를 쳐버렸습니다. 올라오. 근데 이건 가상입니다. 시세가 이것만 가지고 청산하기는 너무 빠른 것 같고 여기서 청산하기 너무 먼 것 같고 이랬을 때 이 중간에다가 17 이동평균선 하나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일목에서 선행스팬 1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절반값을 오늘로부터 26 앞에다가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지나가는 요 전환선 아니요. 그 선행스팬 1이 있죠. 이게 얘와 얘의 절반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선행스팬 1이 124,275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우리가 수작업으로 혹은 이제 개인적으로 만든 일목균형표 차트에는 이 선행스팬 값도 여기다 넣어가 그렸습니다. 이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러면 전환선, 기준선, 기준선의 중간값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저기 똑같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17 이평선을 넣어서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응용해서 씁니다. 쓰는데 애초에 일목균형표 기본수치는 개장일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선험적입니다. 정거시장이 생기기 전 우수 3라 완성의 움직임에서 핵심이 되는 주기 리듬을 찾아서 최적화시켜가지고 뽑아내 본 것이 이 숫자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시비 건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 원전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응용해서 쓰는 것과 일목산인이 원래 하고 이것을 손대지 말라고 했다든지 원전이 다 나와요. 그것에 입각해서 가자면 이걸로 가는 거 맞죠. 그래서 배울 때는 이걸로 배우고요. 나중에 본인은 뭐 응용해서 쓰거나 그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걸 제가 말리라고 하는 건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거 영상이 좀 길어져 버렸는데 37분, 38분 정도 치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